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전치부 크라운을 수복할 때 알면 선생님께서 아시면 좋을 만한 팁들 몇 가지를 주제로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케이스들을 쭉 보면 주로 이제 과거에 크라운 치료가 되어 있다가 제거하고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상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재치료하는 케이스를 만났을 때 대부분 보면 이제 엔도 이후에 치아의 변색도 있고 잇몸 부분도 좀 좋지 않고 이제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수복을 하면 좀 더 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글자 몇 개가 있는데 이제 이맥스와 지르코니아, 실활치 미백, 이거 두 개는 이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라운 수복을 할 때 가급적이면 치아가 좀 지대치가 그러니까 하얀색을 갖고 있을 때 좀 더 심리적인 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치료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활치 미백은 피할 수가 없이 이제 꼭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래서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지대치를 좀 더 하얗게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크라운 수복 재료를 정할 때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건 이맥스 내지는 지르코니아인데, 물론 요즘에 이제 지르코니아가 워낙에 투명해져서 이맥스랑 거의 비슷한 심리적인 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기공소랑 거래하고 저희 세이클로버 기공소장님이랑 거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 사람의 똑같은 이제 기공사가 작업을 할 때 지르코니아보다는 이맥스 쪽이 훨씬 심리적으로 우수한 공률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공사가 작업하기에 지르코니아보다는 이맥스 쪽이 심리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뭐 네잎클로바 기공사라면 당연히 뭐 이맥스건 지르코니아건 자신에 맞게 가공을 해서 정말 감쪽 같은 크라운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세잎클로바랑 일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니 크라운 프랩을 할 때 그 놓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치아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쉐이드에 관한 내용도 시간이 되면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준비한 케이스들을 하나씩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하는 이 케이스들은 그냥 평범한 치과 의사로서 일상의 진료를 할 때 선생님들께 참고가 될 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중한 점심시간 선생님들이 이걸 시청하면서 뭐라도 하나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환자분은 31세 여자 환자셨습니다. 앞니, 뭐 다른 부위 이제 어금니나 이런 데 치료할 것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앞니 부분에 대해서 잇몸 라인도 안 맞고 한지 오래된 크라운이어서 보기도 싫고, 뭐 이런저런 주소로 앞니 크라운을 재치료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케이스를 보면 잇몸 라인이 이제 전체적으로 맞진 않잖아요. 뭐 여기랑 이쪽도 그렇고 잇몸 라인의 높이뿐만 아니라 형태도 조금 별로 좋지 않고 22번 약간 내려와 있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재질이 아무래도 메탈 세라믹이다 보니까 색이 너무 하얗고 잇몸 쪽이 너무 검게 그림자져서 좀 보기 안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맥스나 혹은 지르코니아 등으로 치아를 예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심리적인 부분은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게 될 거고요. 잇몸 라인 같은 경우는 올라간 잇몸을 끌어내려야 되면 그때는 교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잇몸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얘를 조금 끌어올린다, 얘를 올린다라고 하는 건 가벼운 진지백tom이라든지 아니면 그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그 풍용도를 조정해가지고 템포러리 크라운을 이용해서 잇몸을 밀어 올리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올림으로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크라운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사진입니다. 예상했다시피 이제 지대치 자체의 변색도 좀 있고 기존에 이제 엔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그 상태가 깨끗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제 11번과 21번, 그 다음에 22번이 포스트가 박혀 있고 이런 엔도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고, 12번 치아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 상에서 식은단 염증이 발견돼서 같이 엔도 이후에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치 크라운을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 12번은 이제 기존에 우식이 있어서 계속 오랫동안 자극이 된 건지 식은단 쪽에 투과상이 관찰되고요. 11, 21번은 이제 리엔도하고 크라운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뿌리 끝쪽에 이와 같이 염증도 약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식은단 염증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보시면 포스트가 너무 길게 박혀 있어서 제가 이거를 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2번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게 이제 환자분과 저와 그 당시에 치료 상담할 때 오간 대화인데요. 환자분은 누군가에게 앞니 임플란트를 하면 심리적으로 완전 망한다고, 앞니 임플란트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22번을 그렇다고 저걸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저거는 발치할 수밖에 없는데, 앞니 임플란트라고 다 이상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한번 믿고 해보시죠 라고 하였으나, 환자는 싫다, 저는 해보시죠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환자분의 뜻대로 그냥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번에 리엔도도 못하고 식은단 염증도 놔둔 상태에서 크라운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건 이때 이제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환자가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고 뭔가 이렇게 확고한 그런 게 있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때 뭔가 눈치를 채고 이거를 안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는 드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운 제거하고 프랩을 한 모습이고요. 임시치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엔도 이후에 이제 실활치 미백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 중절치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밝아지지는 않아서, 그래서 중절치는 보시다시피 이거보다 조금 더 진행을 하긴 했는데 12번 정도의 색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좀 마스킹 할 수 있는 지르코니아 보철로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넣은 모습이고요. 보시면 12번과 21번과 22번 쪽은 마진 쪽에 이제 레진 레딩한 흔적들이 더 보이는데, 그 잇몸 라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크라운을 레딩하고 그 다음에 약간 풍요하게 만들어서 잇몸을 밀어 올리는 식으로 이제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마이너하게 약간의 뭐 1, 2mm 내외의 잇몸의 부조화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임시치아, 약간 크라운을 프랩을 할 때 서브로 한 0.5 내지 1mm 정도로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크라운 릴라이닝을 한 다음에 잇몸 밑에 들어가는 부위에 약간의 레진을 더 에딩을 해서 이 부위가 블리칭이 될 수 있게끔, 끼웠을 때 하얗게 될 수 있게끔 압박을 주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시치아를 통해 조정을 해서 라인을 좀 맞춰보는 모습입니다. 그 처음에 임시치아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니 보철을 할 때는 대가급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환자를 만족시킬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의 그 선생님들이 임시치아를 다 깎고 모양을 조정하고 이런 능력은 좀 갖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 앞니에 대해서 앞니 이상적인 앞니 보철은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통해서 전체적인 형태와 그 다음에 뭐 풍용도, 길이 이런 것들을 다 맞춘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복제해서 파이널 크라운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만약에 그렇게 만들려면 적어도 2번 내지 3번을 프로비저널 크라운이 제작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환자한테 시간을 쏟거나 환자분들도 이제 대부분 빨리빨리를 외치시지, 그렇게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끼고 거의 한 달 지켜보고 또 교체해서 끼고 한 달 지켜보고 뭐 이런 부분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프로비저널 크라운을 정확히 맞추고 이걸 그대로 복제해서 파이널 크라운을 제작하는 그 이상적인 과정이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전치부 크라운을 만들 때 임시차가 파이널 크라운 같이 형태가 막 디테일하게 이렇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길이나 뭐 순축의 풍용도 뭐 이런 형태들이 어느 정도는 그 파이널 크라운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추려면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분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프로비저널 크라운 형태를 조정하고 원하는 치아의 형태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수치의 크라운 제거하고 다수치의 뭐 임시차를 하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입안에서 찍지는 않고 싱글 크라운 같은 경우는 그냥 레진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체어사이드에서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2개 이상 넘어가면 저는 일단 쉘을 만들어서 릴라잉을 하는 식으로 맞추는데요. 뭐 선생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릴라이닝하고 디스크로 이제 사이를 따고 뭐 형태를 잡고 이런 과정들이 임시차의 형태를 잘 맞춤으로써 환자와의 신뢰도 어느 정도 쌓여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가서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앞일을 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이제 임시차 같은 거는 연습을 좀 하셔서 적어도 직원보다는 잘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잇몸 라인을 수정하는 경우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것도 11번 중절치 예전 PFM 크라운을 재치료했던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칼을 대지는 않고 템포럴 크라운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로 한 1mm 정도 내려서 프랩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템포럴 크라운을 에딩을 해서 압박을 주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한 3 내지 4회 정도 진행을 하면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이제 전과 후를 보시면 제가 양쪽 측절치 측영부 마진에 노란색 선을 표시했는데 그걸 비교해 보시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칼을 대지 않고 템포럴 크라운만 조정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제 잇몸 라인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이게 한 번에 이만큼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프랩하고 올리고 다시 서브로 프랩하고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한 3 내지 4회 정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아무래도 칼을 댔을 때보다는 이와 같이 보철물을 이용해서 잇몸 라인을 잡았을 때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의 투자한 시간만큼의 보상은 된다라고 설득하시면 환자분도 다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이 임시치아를 일단 잘 다루실 줄 아셔야 돼요. 임시치아에 관한 얘기 하자면 이분은 이제 육전치가 기존에 지르코니아 세라믹으로 보철을 하셨었는데 모양도 좀 이상하고 잇몸도 부어 있어서 다시 하고 싶다라는 주소로 오셨던 환자분인데 이분도 크라운 제거하고 이제 템포럴 크라운 릴라이닝을 이제 제가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땄어요. 저는 아무래도 전 사진 보시면 치아 사이에 잇몸이 좀 많이 물려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열거든요. 열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차는지 보고 차면 조금 더 열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잇몸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 파필라가 어느 정도 차는지 이걸 좀 가늠해 보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탄후의 그 5mm 있잖아요. 컨택 포인트에서 알베올라 본까지가 5mm 이내면 파필라가 무조건 찬다. 제가 이제 2000년에 딱 보철과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정말 무슨 강의나 세미나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안 나오는 법이 없었던 얘기거든요. 데니스 탄후. 그때도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때 되게 유명했었는데 이게 지금 열었던 템포럴 크라운이 이제 일주일 있다가 치과에 오셨을 때 모습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잇몸이 많이 차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잇몸이 이제 부었으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이 부었으니까 이걸 일단 템포럴 크라운 잘 맞추고 형태를 잡아서 일단은 잇몸을 가라앉히는 게 그 보철물 재치료할 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템포럴 크라운 선생님들이 잘 조정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물고 차면 다시 조금 더 조정하고 마진도 맞추고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임시치아 상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치아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그 보철을 할 때, 재치료를 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시치아를 이용해서 뭐 잇몸을 아까 올리고 이런 부분을 내용 말씀드렸는데요. 또 잇몸에 대해서는 끌어내리는 건 교정이지만 올리는 거는 뭐 임시치아를 하거나 아니면 진지백토미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바이올로직 위스가 확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치은 열구가 이렇게 깊지 않은 경우에는 그 치조고의 삭제를 동반한 그 CLP를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CLP를 진행을 해서 크라운을 완성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하시면서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시치아를 먼저 꼭 잘 다뤄야 되는데 연습을 꼭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실혈침 이백 얘기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할 건데 그 재치료하는 경우에는 실혈침 이백은 거의 필수니까 실혈침 이백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하시고 가급적이면 지대치가 변색이 없는 상태일 때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보철을 완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대치의 변색이 있었기 때문에 이맥스 크라운을 하지는 못하고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이클로바 소장님의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의 솜씨인데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맥스보다는 확실히 지르코니아가 투명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 이맥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르코니아가 어떤 걸 보면 이맥스만큼의 투명도를 갖고 있는 지르코니아도 있는데 지르코니아가 투명하다는 건 그만큼 강도가 원래 지르코니아 자체가 1000메가파스칼이 넘는 강도를 자랑을 하는데 그 투명도가 올라간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600메가파스칼, 뭐 700메가파스칼 이 정도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비슷한 강도면 저는 이맥스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같은 이런 이맥스 잔 종류들은 레진으로 접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는 접착이 아무래도 이맥스,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계열의 재료보다는 접착이 약할 수밖에는 없어서 그 접착이라는 굉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치부 심리에서 첫 번째는 이맥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아까 처음 환자분은 이제 이렇게 꼈는데 일단 색이 좀 다르고 제가 봐도 색이 달라서 좀 이제 수정을 요하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거의 지옥의 시작이라고나 할까? 환자분이 하도 저희가 이제 신기해서 저희 사진 환자분이 주셨던 사진을 저장을 해놨었는데 송혜교랑 뭐 이런 사진을 갖고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일단 배열 자체가 송곳니부터 뒤에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르고 한데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는 송혜교처럼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작할 때도 이제 약간 색을 좀 밝게 하고 모양도 조금 수정을 해봤는데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세 번째는 뭐 길이 좀 길고 이것도 형태를 좀 수정해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제가 지금 매번 시작 때마다 사진을 찍은 게 아닌데 이 트라이만 한 8번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번까지 되면 저도 이제 지치고 환자도 살짝 지치는 감이 있어서 깔끔하게 끝난 케이스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제 그쯤 되니까 저도 그냥 제가 뭔가 주도적으로 이 케이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네네 거기 해드려야죠. 네네 여기 뭐 좀 더 키워드릴까요? 이러면서 오히려 환자분한테 약간 마지막쯤 되니까 끌려가는 쪽으로 가버렸는데 어쨌건 그래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집중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이제 치과의사의 덕목인데 이거는 제가 좀 정신줄을 살짝 놓았던 케이스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21번이 약간 뭐랄까, 환자분 여기를 키워달라고 해서 여기를 에딩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데 환자분은 또 이렇게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환자분은 송혜교를 원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아쉬움을 남긴 채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앞니 두 개가, 중절추 두 개가 그 지르코니아도 역시 크라운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색이 좀 어두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속에 지대치에 변색이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안쪽에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변색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분의 CC는 이제 앞니가 너무 어둡다. 그리고 이걸 재치료하기 전에는 싱글싱글로 되어 있었는데 재치료하면서 묶어서 제작을 했어가지고 이걸 다시 싱글로 제작하려 해서 싱글로 했는데 그런 싱글로 한 이후에 또 뭔가 무겁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시 이걸 봐달라고 저희 치과에 오셨습니다. 환자분이 싱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뭔가 이것도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힘든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제거했을 때 모습인데요. 일단은 변색도 있고 엑스레이 상에서 크게 막 교환면 쪽에도 보면 이제 예전에 엔도하고 레진 코어가 되어 있는데 변색도 심하고 엑스레이 상에서 엔도 상태도 깨끗하지 않아서 일단 미엔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백한 다음에 지금 원하시는 색을 얻기 위해서는 지르코니아보다는 이맥스보다는 좀 더 투명한 재료로 하시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그냥 제거하고 프랩을 한 상태고요. 교환면 쪽입니다. 이제 템포럴 크라운을 당일날 인라이닝해서 집어넣고 그래서 이맥스와 지르코니아 얘기는 이제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실활치 미백 얘기를 하자면 그 실활치 미백 같은 넘바이탈 워킹 블리칭은 저희가 이제 주로 요즘에는 소디움 퍼브레이트와 그 증류수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미백 효과를 위해서 3 내지 혹은 30% 가까이 되는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를 썼던 케이스들도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실활치 미백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치아가 외상을 입거나 뭐 그렇게 되자면 주로 이제 외상을 입은 경우가 많을 텐데 외상을 통해서 그 치경부에 그 치주인대를 이루고 있는 세포들의 뭔가 상처가 가해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쓰는 약제들이 덴티널 튜브를 통해서 스며들면서 실활치 미백에서 가장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컴플리케이션이 그 서비컬 부분에 루트 리좁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활치 미백을 하는데 많이 걱정이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과산화수소 30%까지 되는 과산화수소 쓰지 말고 그냥 소디움 퍼브레이트 단독으로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독성을 좀 저하시키면서 충분한 그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굳이 과산화수소를 섞진 않고 소디움 퍼브레이트, 그 과붕산 나트륨 자체로만 그 실활치 미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클리니컬 크라운이 여기면 여기까지 미백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치아 내부에서는 좀 더 한 1.5mm 정도 깊게 지시피콘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여기서부터 약제가 적용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비컬 부위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덴티널 튜브는 실제로는 이제 훨씬 더 에이피컬 쪽에서 오리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식경부 쪽 여기를 미백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구멍을 내고 여기서부터 약제가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 간격으로 2회 내지 4회 정도 진행을 하면 넘발타 블리칭 같은 경우는 색은 많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그 서비컬 쪽의 루트 리좁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넘발타 블리칭을 진행을 할 때 지피콘을 제거하고 밑에 베이스를 꼭 깔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베이스를 정확히 원칙에 의해서 까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일반적으로 퍼밋이나 아니면 IRM 같은 경우를 깔면
그거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베이스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듐 퍼브레이트 단독으로 독성이 그리 강하지는 않아서 그 서비컬 루트 리접션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 정도 내용을 기억하시고 치랄침 200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이면 할 수 있으면 지대치를 밝게 일단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엔도를 하고 치랄침 200을 진행을 했고요. 레진 코어까지 하고 치아를 이제 다듬은 모습입니다. 교환면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전치부 프랩을 할 때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치부 일단 치아만 보면, 예를 들어 여기 2번이고 1번이면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되게 평평하단 말이에요. 인사이저 3분의 1 부위가 절단 3분의 1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전치부 프랩을 하고 나서 보면 일단은 교환면 절단면을 먼저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컬 쪽에 이제 한 바퀴 쭉 돌려서 프랩을 하고, 그 다음에 투플레인으로 인사이드 3분의 1 부위에 벌을 막 왔다 갔다 해서 프랩을 하면, 제가 원하는 프랩은 이런 건데 이렇게 잘 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치부 프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순서를 바꿔서 지금은 저는 절단면에 그 프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컬 마진 쪽을 먼저 프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이저 3분의 1 쪽을 평평하게 밉니다. 이거 약간 과장되게 밀어서 모델을 제가 찾아보다가 좀 보여드리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이걸 좀 찾아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인사이저 3분의 1 부위를 그냥 평평하게 쭉 밀어요. 왜냐하면 기공소에서 크라운을 만들 때 여기가 평평하지가 않고 한 바퀴 계속 돌아가면서 프랩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불룩하다면, 이 부위는 그만큼 크라운이, 예를 들어 크라운은 평평하니까 똑같은 두께로 쭉 가야 되는데 지대치가 여기가 가운데가 배가 불룩하다면, 그러면 그만큼 크라운의 가운데 부분이 얇아지니까 색을 내거나 이런 게 좀 애로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를 인사이드 3분의 1에서 평평하게 그냥 민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프랩할 때 절단면 먼저 프랩하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 3분의 1 쭉 평평하게 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진 부위에 프랩을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돈 뜨고 이맥스 크라운을 이용해서 치아가 어느 정도 하얘졌기 때문에 이맥스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시적을 했는데, 보시면 약간 많이 노랗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도 색이 좀 그렇고, 두 번째로 여기 치아들이 약간 그 라인 앵글이 살아있는 느낌인데 치아가 너무 좀 둥글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려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수정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평한데, 기공소에서 처음에 이렇게 왔는데 뭐 노란기가 더 있다고 해서 노란기가 더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환자분이 크라운을 끼면 불빛에 계속 비춰보세요. 불빛에 크라운을 계속 비춰보시면서 표면이, 예를 들어 좀 전 사진처럼 뭔가 울퉁불퉁한 게 너무 싫대요. 이걸 평평하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폴리셔를 이용해서 한번 쭉 평평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광택나게 좀 맨질맨질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여기를 더 채워달라, 뭐 노란기가 있는 거 너무 싫다, 뭐 그래가지고 요구사항이 좀 많으셔서 어쨌건 그냥 최대한 맞춰보겠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넣었는데, 이런 불빛에 비치는 게 또 전부 다 더 울퉁불퉁해졌다면서 이걸 다시 밋밋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폴리싱을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일단 저희 이제 기공 소장님이 오셔서 한번 글레이징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치부 크라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자분들이 요구가 있잖아요. 근데 불빛에 막 그 창가에 가셔가지고 불 막 비춰보시면서 여기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그런 걸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어가지고, 혹시 이제 선생님들도 이런 컴플레인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를 볼 텐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재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그 11번과 12번의 엔도된 상태가 깨끗하지가 않고 치근단
염증이 있고 환자분이 좀 통증을 호소하고 계셨어서 일단 그 치아를 리엔도를 하고 크라운을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옆에는 포스트가 있고 한데 이거 리전도 크게 있지 않고 증상도 없으셔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치료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진은 이제 첫날 크라운 제거하고 마진 정리 후에 임시치아를 넣기 전의 모습이고요. 통법 전에 보여드린 케이스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엔도하고 미백, 실활치 미백을 통해서 얘네 두 개는 좀 하얗게 만들어 놓고 이 치아는 그래도 이제 많이 크게 어둡진 않기 때문에 얘네 둘을 좀 미백을 한 다음에 이것도 완전 하얘지지는 않아서 이맥스 크라운을 쓰지는 못하고 얘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르코니아 세라믹 크라운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수복을 했는데 보면 이제 자연 치아보다 이제 화이트 라인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재현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지르코니아가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보여드린 걸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조금씩 더 나은 결과 임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진 찍어보고 아쉬운 게 있었는데 여기도 임시차 같은 걸 이용해서 혹은 뭐 레이저나 이런 걸 잇몸을 살짝 다듬어서 여기 두 개를 맞춰줬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이게 이제 트라인하고 색을 보고 특히 이제 이렇게 까다로운 뭐 라인 같은 이런 까다로운 그 치아의 표면에 그런 구조가 있는 경우에는 색을 맞추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여서 색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진료를 할 때는 이게 그냥 제가 못 보고 넘어가는데 사진 찍어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면 이런 것도 되게 아쉽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전치부 임상을 할 때는 사진 찍고 리뷰하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은 이제 색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약간 C계열, D계열의 회색조도 너무 많고 식용부는 또 노랗고 근데 이 크라운이 너무 보기 싫다고 20년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이걸 다시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그 화면에서 보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죠. 크라운을 제거하고 교환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엔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변색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실활치 미백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일날 이제 프랩하고 템포러리를 넣기 전의 모습이겠고요. 리엔도하고 실활치 미백을 해서 그래서 보시면 실활치 미백하고 레진 코어까지 마무리를 한 상태고요. 이제 본 뜨기 전의 모습입니다. 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얘졌어서 주변 치아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보니까 어둡기 때문에 이 정도 색이면 이맥스를 해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지르코니아로 이런 색을 내기가 제가 거래하는 수장님은 좀 이걸 힘들어 하셔서 재료는 이맥스로 진행을 했고요. 이것도 환자분이 처음에 그 PFM 하얀 크라운 그거에 대해 너무 이제 싫은 기억이 있으신 건지 똑같은 크라운을 자꾸 원하시는데 이게 그것도 한 3번 정도 시작을 해서 색을 맞추는 데 집중해서 했었는데 뭔가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 정도 선에서 치료를 마무리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까다로운 치아 색깔들이어 가지고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이 색을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고 이 정도의 색이나 모양을 맞추려면 이거는 이제 지르코니아보다는 이맥스 쪽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 이 경우는 이제 11번은 PFM 크라운, 12번은 과거에 엔도하고 변색이 이렇게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교환면에서 바라본 사진인데요. 1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엔도가 되어 있고 11번에 메탈 세라믹 크라운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본 사진이고요.
일단 위치하는 크라운 제거하고 다시 엔도를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색에 대해서 좀 자연스러운 크라운을 원하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트라이치 미백을 하고 이맥스 크라운을 이용해서 수복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템포럴 크라운을 낀 모습인데요. 보시면 11번보다는 21번이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블랙 트라이앵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21번 디스탈 쪽도 약간 그 공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왕 하는 것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서 21번의 레진을 이용해서 근심과 원심의 치아의 형태를 좀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11번과 12번 크라운을 이맥스로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한 모습인데요. 그것도 이제 항상 끝나고 사진 찍고 보면 아쉽기는 한데, 어쨌거나 11번 이맥스 크라운은 역시 이맥스라 그런지 항상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1번의 레진 필링한 부분은 저렇게 이제 블랙 트라이앵글 쪽이랑 서비컬 쪽, 그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야 돼서 이와 같이 형태를 좀 수정을 했었고, 11번과 12번은 이맥스를 이용해서 수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환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항상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 지르코니아보다는 이맥스 쪽이 약간 더, 그러니까 약간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좀 더 우수한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하니까 지르코니아 크라운 같은 경우도 풀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아니면 캡을 만들어서 그 위에 레이어링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제작을 하는데, 풀 지르코니아도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제 경험으로는 만약에 풀 지르코니아, 레이어드 지르코니아, 풀 이맥스, 레이어드 이맥스가 있다면 레이어드 이맥스 쪽이 가장 심리적이고, 오히려 풀 이맥스가 이맥스 코어만 가지고 크라운을 만들어서 스테이닝해서 마무리한 그런 크라운들이 오히려 풀 지르나 혹은 뭐 레이어드 지르코니아보다도 더 심리적인 경우들을 많이 봐서, 저는 앞니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첫 번째 선택은 이맥스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지르코니아 재료에 대해서 강도나 심리가 충분히 개선된다면 컴퓨터로 동일하게 이제 복제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의 상태는 이제 이맥스 쪽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이제 또 선생님들 귀한 점심시간 몇 가지 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